미국이 최근 북한에 협상 재개를 위한 당근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각종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벌써 5번째 방한을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 활성화 카드 그리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카드를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싶다. 네.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 9월달에 이미 통일부에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통일부가 직접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유니세프나 그다음에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서 대북 영유아에 대한 그런 사업, 모자 보건 사업 이쪽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그때 이미 통일부에서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예.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 10월달에도 북미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북한의 그 대미 위협이 있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제 이걸 다시 하는 데 있어서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제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이제 그 여행 금지를 완화시키는 이 네. 부분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미국인들이 할 때는 반드시 여행 금지 구역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 비건 대표가 이야기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예. 그 중에 하나가 비건 대표 이번 행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확 바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여행 제한 여행 금지를 푼다는 것은 이제 네. 전반적으로 여행 금지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미국인들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 막아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있었고 예. 이번에 그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그 특별 허가, 그러니까 스페셜 밸리데이션이라는 그 조치를 이번에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도적 지원 부분은 제재 완화와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10월 이후에 북한과 어떤 교섭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2019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신년사에서 만약에 너무도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 앞으로의 협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신년사의 메시지의 강도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미국은 네.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에 뜻이 있고 그러한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치까지는 미리 좀 성의를 보인다는 그러한 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신년사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그런 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건 대표가 이번에 이제 벌써 5번째 방한인데 이번 방한에서 눈길을 끄는 행보가 지난 20일에는 판문점을 찾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건 대표가 사실 지난 8월 말에 임명이 되고 아직까지 북한과 이렇다 할 협상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달에 방북을 했을 때 같이 동행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북한 측으로부터 이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 협상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비건 대표로서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개점 휴업과 같은 비슷한 상태인데 예. 이번에 판문점을 둘러봤다는 것은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에게 이러한 제재 완화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네. 내부에서는 본인과 협상을 하는 것이 여전히 북한에게 이롭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비건 대표의 어떤 행동이나 발언들도 관심을 끌었습니다만은 또 더 눈길을 끈 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부터 머지않아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이거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도 1월에 아주 1월 1일 근접한 날에 그렇죠. 예.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네. 의지를 보인다.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 현재 지체되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속도감을 좀 만들고 싶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공을 이제 평양 김정은 위원장에 넘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네.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선물 보따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 정리가 돼 있는지는 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정상회담이 조기에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것을 계속 북측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 과정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1월보다는 2월 쪽에 북미 정상회담이 약간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해서 이제 새해에서 머지 않은 날에 열리길 네네. 바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북한 관련된 비핵화 관련된 보도를 해드리면서 좀처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부분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물밑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뭔가 교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착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예. 악역풀이 딱 달라붙어 있는 예. 상태가 교착인데요. 저는 이제 그 실무적 차원에서의 좀 지체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체 현상이다. 예, 6월 10일 이후에 지체 현상이 좀 길게 가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북미 간의 채널은 계속 저는 가동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뉴욕 채널도 있고 제네바 채널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그 판문점 채널은 우리에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북미 간에 저는 그 실무 차원에서는 간헐적으로 판문점 채널도 저는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중요하게 넘어야 될 산이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향해서 많은 대화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상당한 수준에서 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차원에서도 저는 현재 상태를 좀 넘어서는 뭐 서울 정상회담도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징검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해서 북미 남북 또 다양한 차원에서의 채널들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바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가 그 선물 보따리 서로 주고받을 비핵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의 정리가 아직 좀 덜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앞서서 두 분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인의 뭐 어떤 북한의 그 인도적인 지원 완화라든지 아니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가 결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미국 측에서 이제 카드로 제시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통할 수 있을까요? 북한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번에 미국이 이제 허가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를 가지고 나올 만한 명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가 사실 크기도 어렵거니와 네네. 북한이 현재까지 말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는 또 이제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죠. 예. 인도적 지원은 뭐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에 있어서도 이제 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미국이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예.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재를 규제를 가했던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풀었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년사를 앞두고 김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에 공을 넘긴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지금 북한 간의 어떤 빠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아마도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떠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과연 미국은 본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비판, 너무도 강한 압박이 아니냐,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것은, 이러한 비판을 조금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북한에게는 여전히 협상에 대한 의지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네. 그러면서 신년사에서 무언가 좀 더 건설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비핵화 관련된 논의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으면서 약간의 그 어떤 서로의 밀당을 좀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약간 뭐 진전은 있지만 그래도 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미국 내 보수 여론, 또 국제사회 여론까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그 공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또 행보의 조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1월 달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이것은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 또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내부 정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미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보수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그 무게중심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예. 봤을 때는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것에서의 어떤 외교적 성과, 또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 내 정치적인 문제들을 희석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도 북미 부분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가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시각도 일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참석했던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에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또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사업, 남북 간에 하고 있는 유해 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착공식도 다음 주로 이번 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한 것 같군요. 네, 워킹 그룹의 이제 긍정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착공식이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착공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 아니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면 그건 이제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모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공식이라는 의미는 두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함으로써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관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올해 안에 착공식을 이제 하기로 9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이러한 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네. 미국 역시 이러한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라는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제 워킹 그룹이 만들어진 이후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앞서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철도 부분은 사실 내용상 착공식이라기보다는 착수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착수시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사를 직접 바로 시작하는 측면이 아니고 예. 실제 그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의 상호간의 의지를 좀 다지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연구조사 사업을 한 결과들이 있고, 또 네. 앞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제 준비를 남북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의 의지를 착공식이다.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측면입니다. 남북이 네네. 혈맥을 잇는다, 이런 차원에서 26일 날 이제 아침 10시에 네네. 판문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800만 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을 받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저도 그 사인을 했던 주체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 예.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이미 그건 다 그 공여하기로 그러니까 WFP나 유니세프에 공여하기로 다 그것이 확정이 됐던 사안인데 집행이 안 됐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니세프나 세계 식량 계획에 우리가 지원을 그쪽에 넘기는 겁니다. 예. 공유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사실상 집행은 국제 식량 계획이나 이런 데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타미플루 지원 사업이랄지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사실상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화상 상봉과 관련돼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광통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또 제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예받을 수 있는 길도 이번에 열어놨다. 그런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인도적인 부분 또 지금 그 철도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는 핵 개발이나 또는 ICBM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한미 간에 좀 조율을 해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비건 대표가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비건 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easing our unilateral or United Nations sanctions. However, within the context of the engagement that we have with the DPRK, we are prepared to explore a number of other things that could build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네,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눴던 뭐 북한의 여행 금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는 다르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의사는 일단 이걸 분리해서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제재, 유엔 제재안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예. 남북 간에 하는 사업 중에 특히 산림 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엔 자체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철도 사업 같은 것보다는 훨씬 제재에 대한 강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의 여행 금지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미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했던 부분을 조금은 풀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현재 그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와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방금 이야기한 화면에서 보신 장면 역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허가는 대북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고 대북 제재는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푸는 것이지 미국의 어떤 상응하는 북한이 말하는 상응 조치 혹은 선제적 상응 조치와는 이제 별개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워킹 그룹에서 나온 문제들도 이것이 제재의 정신, 다시 말하면은 북한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이제 미국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유해 발굴이나 아니면 DMZ 내에 어떤 뭐 지뢰, 제거 네네. 이런 작업들도 사실 북한이 여러 가지 장비가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장비를 지원하는 게 좋으냐? 사실 그것은 이제 현재 제재로 인해서 군사 장비를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뜻은 좋은 만큼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제재는 여전히 가동하고 그것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뭐 어떤 북한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 논평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전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게 뭐 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국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을 내놓고 싶은데 네. 당국 차원에서 내놓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 필명이나 개인 예. 논평을 동원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예. 무방하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로 6.12 합의가 있었고 예. 북미 간에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을 큰 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재를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제재를 풀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북한은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를 했고, 네. 그다음에 50여 구의 유해도 송환을 했고, 또 3명의 인질도 풀어줬고, 네. 또 지금 이제 동창리도 폐쇄하겠다고 하고, 또 미국의 상황 조치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그 영변 핵시설, 미국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는데 예. 미국은 군사훈련 일시 중단 조치한 것 말고는 없다. 그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줘야 북한이 그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 논평을 통해서 발언한 것들은 그 연장선상이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이번 앞으로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을 또 미리 예.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의 논평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결국은 내년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 실장님께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매티스 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사임을 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그 한반도의 대북 관련이라든지 이런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매티스 장관이 이번에 사임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정책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의견 차이가 결국은 이제 사퇴로까지 이어졌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맹파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퇴의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예. 밝혔고, 다만 이제 내년 2월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내년 2월에 이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게 되는데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동맹관을 이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재 방위비 협상도 아직까지 한미 간에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합훈련,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규모,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단독 의사결정에 의해서 아무런 제어막이 없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6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관료들과 특별한 협의 없이 이제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또 어떠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도 현재 북한과 이런 외교적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동맹과 이제 어떤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은 이제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이제 전 세계 전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에 과연 우리가 북한과 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예. 아니면 그것이 불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전략이 여러모로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